1번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운세보다는 2025년 맛보기로 가지고 온 리딩입니다. 2025년은 시기까지 자세히 살펴보는데 그건 조금 더 아껴뒀다가 연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건 1번 분들의 2025년 에너지 살펴볼게요. 체인지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2025년에 우리 여러분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발전과 성장은 좀 어렵겠다. 익숙한 것보다는 낯설고 새로운 것을 좀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안전한 곳에 안주하기보다는 변화나 변신, 진화를 이끌어낸다. 이것이 가장 큰 에너지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화를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곳에서 영양분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전과 다른 방향을 선택해서 뭔가 전환시킨다. 바꿔나가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포함이고 나에게 들어오는 기회를 좀 더 도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일 거고요. 기존의 일을 계속 진행한다면 무언가를 확장시킨다, 추가시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2025년 나의 주요 주제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카드는 무언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남들이 추구하는 거 말고요.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싶고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고 깊게 탐구하고 배우고 발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렬하게 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깊게 탐구하고 알아가고 발견하려고 여기까지 온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가치로운 가능성을 발견해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때까지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게 되고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면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접할 것 같아요. 이게 직업적으로 좋은 소식이면서도 우리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까지 좀 힘이 되는, 힘이 생기는 변화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2025년 직면하게 될 도전이나 기회는 무엇일까요? 카드가 전체적으로 정말 좋아요. 자, 명예에 관련된 주제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도전과 기회라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잘 다뤄서 기회로 만들겠다는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값진 별을 누군가에게 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쓴다라고 볼 수 있죠. 너희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야. 너희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야. 함께라는 마음이 복인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과 애정, 헌신을 쏟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쏟아붓는 그런 희생보다는 그들이 필요한 만큼만 챙겨주고 베풀어 주면서 준 만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도왔어. 나중에 너도 나에게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야기를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나의 사적인 관계 말고 공적인 관계에서 도와줄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나의 시간, 에너지, 능력을 쓰고요. 이것이 미래의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돈이나 물질적인 이익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2025년 나에게 영향을 미칠 이 외부적인 상황은 어떤가? 함께 볼게요. 관계 카드가 또 나와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챙겨주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외부적인 상황에서도 그런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카드는 행복, 조화, 관계,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할 관계가 주변에 있어요. 2025년에는 직업적 관계이든 목표에 관련 있는 그런 관계이든 2024년보다 훨씬 더 돈독해질 것이고 친밀하고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또는 그러한 조직 안으로 여러분들이 이직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관계는 한마음 한뜻으로 갈 수 있는 관계라서 사회적인 지지와
사회적인 기회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아주 가까운 상태로 지속적인 관계가 되어줄 것이라고 보입니다. 공적인 관계더라도 애정이 들어가 있고요. 함께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을 많이 공유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는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2025년에 생길 변화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좀 막연하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변화일까? 여러분들의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접근이 시작된다. 이렇게 읽혀지는데요.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계획에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할 것 같아요. 만약 A라는 것을 이미 전문적으로 잘 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B를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고 싶어지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만 쭉 반복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도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할 줄 아는,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으로 이제 변신한다. 진화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양한 것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고자 우리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것을 좀 더 넓혀가는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정신세계를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잡아가는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돈이 될 것 같아서 도전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심으로 원해서 내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해서 시작하고 변화하고 진화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변화는 관계운이 너무나 잘 따라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인복이라고 하죠. 딱딱하게 공과 사를 지켜서 함께하는 관계보다는요, 끈끈한 정으로 결속력을 다지면서 나아가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직을 만든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미 그러한 조직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변화를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호적인 협력과 화합 아래에서 내가 진심으로 마음에 드는 그 일을 진행하는 변화가 있겠다. 자, 그러면 2025년 좋은 소식 보겠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 이것만 좋은 소식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좋은 소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뽑아보는 거예요. 소드 3번이 등장했습니다. 최종 성과나 완성에 대해서 뽑은 카드이기보다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좋은 소식으로 뽑은 거예요. 이 소드 3번은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사건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분명 여러분들 과거에 마음이 다치거나 감정이 상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으로 상실감을 깊이 느꼈을 수 있거든요. 관계나 상황, 직업 등등등 내가 바라던 것이 찾아오지 않았고 바라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으니 여러분은 괜한 것에 의미 부여를 더 하게 되거나 누군가와 생각 차이를 느끼거나 이것들로 여러분들이 좀 예민해졌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마상, 아픔, 가시 같은 어려움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과 삶의 세계를 넓혀가는 2025년인 만큼 우리 여러분들은 이것 자체에 큰 즐거움,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주변 상황도 굉장히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건들,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잘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전처럼 상처를 받거나 타인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지 않아서 상처를 받는 일들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저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할 뿐 너는 왜 내가 한 만큼 해주지 않아? 나는 너를 이만큼 생각하는데 왜 너는 이만큼 생각해주지 않아? 또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이만큼 와야지.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나 손실이 예전처럼 아프거나 나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진화하고 성장하고 변화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프지 않대요. 왜냐하면 굳은 살이 생겼잖아요. 굳은 살이 있으면 더 이상 아프지 않죠. 물집도 잡혀보고 상처도 베어보고 했지만 딱지도 안 잡고요. 이제 그 자리에 그 신발을 똑같이 신어도 아프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2025년 정말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가치를 얻고 그만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평화롭다. 안정적이다. 끄떡없다. 좀 이렇게 읽혀집니다. 어려움을 예전에 많이 겪어봐서 그런지 예전처럼 힘들지가 않네. 어떤 장애물이 생겨도 나는 안정적이네. 나 정말 많이 성장했나 봐.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모습이 결과로 나와줘서 우리 여러분들 너무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5년 시기는요, 신년 운세에서 보기에서 좀 아껴두겠습니다. 그럼 바로 조언으로 넘어가 볼게요. 확실히 2025년에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행운이 되는 행동에서 심판 카드가 나와줬는데요. 이 심판이라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걸어왔던 길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결과를 냈었는지, 어떤 부분들이 좀 아쉬웠는지, 어떤 부분들을 더 추가시켜야 더 완벽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카드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걸어왔던 길들을 보면서 앞으로를 위해서 결정하는 그런 전환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거다 라는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또 2025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거쳐야 하는 과정은 앞으로를 위해서 좀 명료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판단을 내려야 하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로부터 해방되고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꼭 거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를 돌아볼 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이런 선택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메꿨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더 치유하고 싶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괜찮아지고 싶다. 나도 이제 좀 건강해지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고 이제는 그것들을 좀 더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보면요. 상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상, 추구하는 것들, 내가 도출해내고 싶은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이나 머릿속에서 이렇게 컵처럼 둥둥둥 떠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에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생각만 했지, 원하기만 했지, 내가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거기에 내가 금전을, 마음을 투자해야 한다.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까 말까 했었던 어떤 취미생활, 제2의 직업,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업 말고도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구상들, 계획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것들을 좀 더 풀어보기 위해서 미래에 그거를 완벽하게 도출해내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할지를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변화를 통해서 도전하고 용기를 내고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해야 되는 과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되는 장소를 뽑아봤는데 타워 카드가 등장했어요. 장소를 바꾸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기존에 있었던 장소가 너무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든지
영감을 주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꼭 집에 예쁜 물건들, 예쁘게 디자인해서 인테리어에서 영감을 얻는다라고 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조금 다시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의 그 공간대로 쭉 나아가다 보면 바뀔 게 없지만 그 환경과 장소를 바꾸게 된다면 자극들을 많이 받게 되고 나의 기존의 것들이 많이 변경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장소에 가라 라기보다는 기존의 그 공간들 또 회사라든지 가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보고 이직하고 이동하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의 방식에 벗어나 기존의 환경에서 벗어나 기존의 어떤 조건에서 벗어나 그리고 인테리어에서 벗어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뭔가 2025년에 나의 직업에 관련돼서 그 환경을 좀 변경해 보는 게 좋겠다. 나에게 많은 자극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색다르게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켜본다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아주 행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아래 있는 카드는 여러분들의 약점 그리고 그 약점을 어떻게 개선시켜야 하는가로 뽑아본 카드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약점은요. 좀 나아가다가 지치게 되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쭉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배터리 1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기가 빨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계속 한정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에게 해당이 되겠지만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돼요.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열정이 생기고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거나 너무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고 하거나 내가 이제 일을 빠르게 추진하면 서서히 느려지는 뭔가 더 고민을 내가 사서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멈칫멈칫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대요. 근데 이게 안 좋다라기보다는 성향 자체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허리가 좀 안 좋아요. 제가 원래 좀 두통이 있어요.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제가 원래 좀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해도 정말 많은 생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 정체 구간이 생길 수 있다. 나의 몸의 영향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음 행보를 계속 결정하면서 나아가는 그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가져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몸에 신호가 와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 이 정도 달려왔으니까 이제는 좀 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 앞으로 또 어떻게 나아가 볼까? 에너지가 있을 때 오히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유를 가지게 될 수 있고 또 스스로에게 휴식 시간을 줄 수도 있고 또 고민하기도 전에 미리 결정을 해버려서 여러분들이 멈칫하는 시간들을 줄여나갈 수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 여러분들은 주기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 고민이 어떤 고민이냐? 다음 행동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A라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을 때 이제 B로 좀 넘어가야 할 차례야. 아니면 이 A라는 계획이 점점 끝나가고 있어.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를 위해서 또는 나의 꿈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1순위로 두어야 할까? 어떤 방향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볼까?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려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뽑아볼까요? 카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까요? 앞으로 어떤 걸 더 많이 꾸려갈까? 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꾸려갈까? 라는 생각으로 나아가 봐. 그런 생각으로 나아간다면 기존에 내가 쌓아왔던 것에서 빠뜨린 건 없는지, 빼먹은 건 없는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어떤 부분을 더 강화시키면 좋을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낼까? 어떤 성과를 낼까? 어떤 걸 더 가져볼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강화시키고 보완해야 될 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신다면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변화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변화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자연히 따라오는 거고 이 변화를 했을 때 자연히 보이는 게 또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자연히 행동할 수 있게 된대요. 고민하지 않아도 계획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되고 찾게 되면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너무 멀리까지 생각할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걸 너무 멀리서 찾을 필요 없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생각하면 답이 나오고 해결책이 나오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나의 모습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운세는 2025년 맛보기이고요. 시기까지 살펴보는 2025년 총 운세는 연말에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먼저 2025년 나의 에너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25년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게 되는 한 해이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거나 진행을 할 때 우리 여러분들은 내면의 두려움과 걱정,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2025년에는 이 두려움으로 인해 주저하거나 망설이기보단 그 두려움을 극복해서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길에 한 발 내딛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보단 나의 직관에 따라 움직이는 쪽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낯선 무언가가 두렵지만 이 기회는 나에게 큰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어.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나는 강해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에게 용기를 주면서 새로운 경험과 성장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스스로에게 계속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거기서 올라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들을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2025년 나의 주요 주제는 무엇일까요? 자, 2025년 주제는 목표, 직업, 이런 것보다는 나의 타고난 재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상황 자체가 자꾸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리들을 주고 자꾸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밟힌대요. 저 사람은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 그만큼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는 거겠지. 나도 저 사람처럼 열정적이고 싶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직업을 찾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내가 잘하는 것을 알고 싶어진대요. 여러분들 본업이 있으시더라도 제2의 직업을 좀 생각해 보게 될 수 있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한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타고난 재능으로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생각할 거리들이 좀 많아지게 된다. 이것이 2025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2025년 직면하게 될 도전이나 기회는 무엇일까요? 내가 키우고 싶고 성장시키고 싶었던 일들에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게 되는 도전이 있겠다라고 읽혀지네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와 연구를 하신다거나 겉핥기식으로 지식을 흡수하기보다는 깊이를 추구하면서 지식을 쌓게 되는 도전이 있으세요. 그래서 2025년에는 어떤 스승을 만나서 그 사람의 기감과 지침을 얻어서 배우게 되는 이슈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스승이라는 것은 그 분야에서 잘 되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 저 사람처럼 정말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유튜브에 있든 실제로 만나는 것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보고 따라하며 깊이를 추구하게 되는 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노하우를 따라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그 사람의 방식과 방법들을 내 것으로 소화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실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2025년 나에게 영향을 미칠 외부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와, 진짜 강렬한 상황으로 읽혀지거든요. 이 카드는 도전, 경쟁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이런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엄두도 못 냈던 일에 도전적으로 과감하게 부딪힐 수 있겠죠. 이렇게 닭싸움을 하는 것처럼 내가 이기나 너가 이기나 보자. 한번 붙어봐야 알 수 있잖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쟤도 하는데 내가 못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자극을 많이 받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부딪히며 나를 성장시키게 될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뭔가 나의 이상을 위해서 배우고 부딪히는, 도전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이야기처럼 나와 있는데 2025년 과정은 어떨까요? 컵 3번에 소드 5번이 등장했어요. 자, 컵 3번이라는 건 조직, 모임, 커뮤니티, 서로의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루거나 함께 협업하고 화합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임이나 관계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은 겉돌고 있는 느낌을 받거나 자꾸 타인과 나를 비교하거나 등등 맞지 않는 그런 상황과 관계를 직면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으로 내담자님은 그들과 나의 차이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어긋나는 상황을 인정하고 수용하게 된다라고 해요.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니까 모든 것은 완벽할 수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맞출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인정하게 되면 어떨까요? 나의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움직이게 될 수 있겠죠. 저들과 나를 비교해서 나의 자존심을 갉아먹고 타인으로 인해서 나의 계획을 수정하고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과는 별개로 나의 성장을 위해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맞추고 무리해서 애쓰고 타인을 신경 쓰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는 게 있어. 다를 수 있어. 매번 나와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 이상을 추구하게 되고 내가 도출해내고 싶은 것을 추구하게 되고 또 배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개인적인 성장을 좀 일으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낸다, 극복한다 라고 나온 건 아닐까 싶어요. 내가 맞지 않는 상황과 관계가 있다면 움츠러들 수 있고 뭔가 자격지심이나 질투나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거, 나에게 잘 어울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들을 위해서 방향을 틀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있는 좋은 소식도 알아볼게요. 매달린 남자. 자, 2025년에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내면적인 성장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물질이나 재정적인 부분보다는 근본적인 나의 뿌리에 대한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행맨이라는 건 잠깐 멈춰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거예요. 탱자탱자 쉬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깊게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나를 이해하는 시간, 또 다른 나를 찾는 시간이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꾸로 매달려 있지만 머리에서 빛이 나오고 있거든요. 생각에 열정을 쏟는다 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을 잘 넘기기 위한 생각과 미래를 위한 생각들을 정말 깊게 해볼 것으로 보여져요. 주변에서 자꾸만 생각할 거리들을 준다고 했죠. 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일과 잘 어울리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만 행복할지 이런 생각할 거리들을 끊임없이 준다고 나와 있고 여러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영양분을 흡수해야 진정한 내가 될까? 이런 식으로 평소와 정말 결이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것으로 오랜 관념이나 습관에서 여러분들이 깨어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예전 같으면 이렇게 판단하고 받아들였을 일들을
아,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네. 그렇게 판단되지 않네. 그렇게 보이지 않네. 지금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좀 받아들여지네. 다른 관점으로 읽혀지네. 이런 게 내가 필요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어쩌면 이 과정은 겉으로 보기엔 큰 성장과 성과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간을 굉장히 정책이라 느끼게 되고 운이 안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뭔가 답답하다,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런 시간은 내면적인 큰 성장과 성숙함을 주고요. 뿌리부터 단단해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늘 겪었던 상황, 늘 겪었던 패턴, 늘 했던 생각에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때때로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닌 내면적인 성장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나왔으니까 2025년에는 스스로를 깊게 탐구하고 나 자신을 알아가면서 배움, 공부, 희망이 되어줄 것이고요. 좌절할 일도 실망할 일도 사라지게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이것만 갖춘다면, 이 한계만 넘는다면 나는 좋아질 텐데 했었던 일들 있죠. 그것이 2025년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역치를 능가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왜? 어떻게? 무엇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이 에너지처럼 너는 더 나은 관계를 찾을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꿈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많은 생각을 주고요. 나의 내면의 목소리에 힘을 입어서 큰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내가 뿌린 씨앗에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영양분을 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이 나에게 깊은 의미와 뜻으로 작용돼서 또 다른 성장과 또 다른 변화와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해볼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돼야 인간관계도 잘 풀리고요. 금전도 따라오고요. 성취도 따라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는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이. 자, 그럼 2025년 조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요? 웃음이 나온 이유가 컵 7번? 그러면 완드 에이스가 나오면 딱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근데 완드 에이스가 나와서 웃음이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행운이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 스타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스타라는 것은 이상, 정말 높은 목표, 당장은 이루기 어렵지만 나에게 희망을 주는 목표, 꿈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려도 충분히 헌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하고 싶은 꿈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꿈이 있을까요? 그것이 있다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당장 이익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인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너는 그 꿈을 꿔야만 해. 그 꿈이 주는 희망, 배움, 즐거움을 느끼고 나는 이런 것에 능력이 있었구나. 나는 잠재된 능력을 여기서 펼칠 수 있었구나. 이건 진짜 나의 인생 직업이야. 나랑 너무 찰떡이야. 너무 즐거워. 행복해. 라는 것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꿈을 꿨을 때 여기저기서 기회가 나타나요. 정말 신기하게도 운이 따른다고 볼 수 있겠죠. 내가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기는 거, 내가 희망하는 걸 쫓았더니 기회가 있네. 더 좋은 발전이 있네. 성장이 있네. 그 전에는 왠지 모를 한계를 느꼈었는데 이 꿈을 꾸니까 오히려 많은 것들이 개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운이 따라주고 술술 잘 풀리네.
나의 컨디션도 너무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당장의 이익에 쫓기만 한다면 계속 어떤 구간이 반복될 수 있어요. 계속 나를 담금질해야 하는, 계속 인내만 해야 하는, 뭔가 한계에 계속 직면되는 그런 반복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대요. 근데 나의 뿌리부터, 나의 기본적인 것부터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움직였더니 그 일에서 기회가 따르고 좋은 일이 생기고 인정을 받게 되고 내가 나를 또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큰 꿈, 정말 이상적인 것을 쫓아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장소를 뽑아봤거든요. 근데 펜타클 9번이에요. 이 펜타클 9번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투자할 만한 장소가 곧 행운의 장소가 되겠다. 제가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을 끊었어요. 그것도 행운의 장소이죠. 제가 건강을 위해서요, 헬스를 끊었어요. 행운의 장소이죠. 내가 뭔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나에게 행운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 가기 위해서 기꺼이 시간, 체력, 금전,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시면 바로 어디가 나의 행운의 장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약점은 컵 7번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약점이 컵 7번이다.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실행하지 않을 생각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생각만 많다가 결국에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정말 꿈이 많아요. 근데 우유부단해요. 그래서 시작을 못했어요. 도전을 못했어요. 그냥 마음속에만 품고 있었어요. 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건 정말 많은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생각만 했어요. 저는요. 돈도 벌고 싶고요. 좋아하는 일도 하고 싶고요. 쉽고 빠르고 즉각적인 것들까지 취하고 싶어요. 이런 조건까지 가지고 싶어요. 라고 할 때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컵 7개, 내 이상적인 컵 7개를 모두 취하고 싶을 때 저는 놀고 싶은데 돈도 벌고 싶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일도 하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싶을 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이거 정말 하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생각해 왔어요. 하지만 항상 생각으로 끝났어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같거든요. 내 카드는 뭐라 하냐면 해보면 되지. 생각으로는 절대 알 수 없어. 경험해 봐야 돼. 겪어야만 알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어때? 도전해 봐. 정말 좋은 시작과 가치 있는 일이 될 거야. 나중에 너가 하길 잘했다 라고 생각이 될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실행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그 이야기가 전부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라 저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해보면 되지. 한번 해봐. 꼭 해.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완들을 잡고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한번 움직여봐라. 취해봐라.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너의 손에 기회가 잡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행하지 않으면 평생 생각하게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점점 누그러지는 게 아니라 실행할 때까지 생각이 계속 생기고 정말 많아지면서 뭔가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하고 먹고 살 돈이 필요해서 알바를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알바를 하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구상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볼까? 이런 회사에 좀 가볼까? 요즘 이런 일들이 유행이라는데 나도 한번 시도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죠?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잖아요. 매번 바라만 보기만 할 뿐 취할 수는 없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2025년에는 반드시 취해봐라. 그러면 알게 된대요. 나의 가치를, 나의 잠재력을, 나의 장점을, 나의 능력을
아, 내가 이런 거 잘하는구나. 나에게 이런 부분에 능력이 있었구나. 그래, 어렸을 때 내가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 나 손재주 있나 봐. 이러면서 나를 알아가게 될 수 있어요. 이 매달린 남자도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잖아요. 세상을 반대로 거꾸로 보고 있다라는 건 이때까지 보던 것을 거꾸로 뒤집어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라? 예전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되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면서 대비하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소식으로 나왔으니까 2025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뭔가 답을 구하게 된다.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빛이 나고 있거든요. 유레카. 뭔가 깨우치게 되는 그런 방향들이 펼쳐지게 되고 두려워도 할 거야. 불안해도 걱정이 돼도 나는 할 거야. 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는 지금 원하는 게 없어요. 좋아하는 게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찾게 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진정을 하고 싶은, 내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그것을 찾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저돌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상황도 여러분들을 움직이게끔 변화한대요. 계속 뭔가 여러분들을 밀어주는 그런 상황들로 변화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런 상황으로 가게끔 유도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계속 한번 해봐라 조언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네. 이제 진짜로 뭔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이네. 그럼 한번 도전해봐.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한번 새로운 것에 깊이 공부해 보시고 배워서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카드가 주는 메시지 뽑아보겠습니다. 뭔가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미래를 생각했을 때 올라오는 막연한 두려움 있죠. 내 미래는 어떨까? 안 좋은 건 아닐까? 지금과 비슷하면 어떡하지? 이런 막연한 감정들과 생각들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감정 기복이 굉장히 클 수 있고요. 쉽게 불안해지고 예민해지면서 두려운 감정들도 올라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보여지는 것에 내가 흔들리거나 따라가기보단 너의 직관과 촉을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정말 상황이 두렵고 잘 보이지 않아서 두려울 때는 너가 너를 믿어줘야 돼. 너가 느껴지는 정말 가야만 할 것 같은 그 방향이 있다면 그것을 믿고 따라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관적으로 올라오는 생각 있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했을 때 1초 만에 드는 생각. 여러분들 무의식에 1초 만에 드는 생각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러한 시기인가?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걸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선택을 번복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유부단하게 하려고 하다가 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직관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 그것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가 너 자신을 믿고 너의 직관과 촉을 믿어.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지 마. 라고 조언을 해주네요. 자, 그러면 우리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나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5년 총 운세는 좀 아껴뒀다가 연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나의 에너지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여러분들은 상황의 양면을 모두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타인을 판단하는 대신에 사랑을 우선시하고 공감과 이해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타인을 따뜻하게 수용해서 연결되는 에너지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상대가 이런 것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나 보다. 오늘 상대방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이런 식으로 타인의 상황과 경험을 존중하고 또 이해가지 않더라도 다른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아니더라도 상황 자체를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서 판단한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2025년에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공존하기 위해서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2025년 여러분들의 주요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 이 카드도 수용성에 대한 카드이거든요. 여성적 에너지가 나왔잖아요. 이 여성적 에너지라는 것은 수용성, 침착함, 촉, 예감, 이런 외부가 아닌 내부에 관련된 에너지를 뜻합니다. 진취적으로 행동하고 전투적으로 나아가는 건 남성 에너지고요. 받아들이고 내부를 관리하고 리드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건 여성 에너지입니다. 2025년은 받아들이는 그릇이 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상황과 관계, 직업을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따라가고 삶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고 현명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최선의 선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면서 타인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따뜻한 도움을 건네준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의 카드가 나와서 우리 여러분들은 2025년은 넓은 그릇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거기서 이익들이 좀 창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2025년 하게 될 도전과 기회를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해왔던 것, 노력했던 것, 심혈을 기울여 왔던 일에서 더 좋은 실적과 성적을 내기 위해 도전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나의 격이 높아지고 가치가 높아지는 기회를 얻어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인을 헤아리고 수용하는 만큼 주변에서 반응이 어떻겠어요? 나를 위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 나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자연히 나의 격이 높아지게 되고 명예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속에서 정말 많은 기회가 들어올 뿐더러 내단자님이 시도하기 좋은 도전들도 좀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인간관계에서 인정과 명예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시험이나 합격 운에서도 길한 소식을 좀 얻어볼 수 있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 나에게 영향을 미칠 외부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카드는 가면을 쓴 사람들이나 자신의 속뜻을 숨기고 겉에서는 밝은 척, 좋은 척 하지만 뒤에서 칼을 숨기고 있다 라는 카드거든요. 외부적인 상황에 이런 인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변 운이 활발해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생기고 교류할 일들이 많아지면 꼭 또라이 한 명은 있어요. 물을 흐리는 존재들이 한 명씩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부분을 조심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하냐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진짜 속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여러분들은 촉이나 직관이 정말 강해져 있거든요. 깊이 대화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인지, 어떤 성향인지를 간파하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미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지 촉이 올 거예요. 그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믿어도 되는 걸까?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 저 사람 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분명히 느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해를 본다 라기보다는 이런 인물을 여러분들이 조심하면서 나아가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더 잘 화합되고 협력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는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만큼 걸러서 담아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겉에서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무언가를 철저히 숨겨놓는, 앞에서만 웃지만 뒤에서는 어떤 뒷담을 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완전히 나의 삶에서 배제하고 걸러내시면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소갈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을 테지만 워낙 2025년에는 함께라는 생각으로 수용을 하시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나의 바운더리에 어쩌다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연애도 포함이에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만났다가 성격이 포악하거나 다혈질이 있거나 처음과는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간다면 더 의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그럼 2025년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오, 태양 카드와 컵 10번. 왜 이렇게 밝은 카드만 나왔죠? 우리 여러분들이 주변 운은 확실히 좋아요. 인간관계 운이나 상황적인 면, 환경, 이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사람 때문에 피해를 받는다라는 모습은 전혀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이 카드가 왜 나왔냐?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조심하자라는 생각으로 딱 끝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의 2025년 과정을 볼게요. 밝고 환한 대낮에 우리 여러분들이 서 있죠. 태양이 뜨면 어떻죠? 모든 것이 환하게 보여서 가야 할 길이 보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주는 강한 기운을 여러분들이 흡수하면서 즐겁고 재밌게 행복하게 삶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보면 이 꿍꿍이가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일찍 알아차리고 걸러낼 수 있다라는 뜻도 듭니다. 왜냐면 밝잖아요. 밝은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운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빨리 알아차리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할 점으로 남겨두고요. 또 좋은 점으로 또 읽어보자면 직업적으로 또 좋은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접근과 여건이 갖추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낮에는 우리가 활동하는 시기인데 타이밍에 맞게 밝은 태양이 떠줬으니까 움직이고 도전하고 시도하기 좋은 상황이고요. 특히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존재나 나를 도와주는 여건이 있어서 일이 훨씬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탈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 속에서 소확행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인복도 좋아서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 좋은 교류를 많이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스트레스와 갈등이 매우 적을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까지 볼게요. 자, 여성성의 카드가 또 한 번 등장을 해줬죠. 우리 여러분들은 내면의 힘이 굉장히 강한가 보다. 뭔가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많고 내공도 많이 쌓아놓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힘카드는 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인내하는 카드입니다. 근데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다루기 어려운 것을 손쉽게 다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성이 사자를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으로 제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예를 든다면 마치 엄마가 사춘기 아들을 잘 컨트롤해서 어떤 갈등 없이 사춘기를 잘 보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이것만 된다면, 이것만 잘 넘긴다면, 내가 이런 부분이 가능해진다면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2025년에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잘 된다면 하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들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서 얻을 수 있는 목표나 결과를 얻게 되고 내재되어 있었던 능력을 폭발력 있게 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성의 지혜인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로 나아가는 힘. 힘들고 지쳐도 침착하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 힘으로 인해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요.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겠다. 그래서 2025년에는 한 해 자체가 무탈할 거예요. 이미 그 전에 노력들을 많이 하셨고 힘든 단계들도 많이 거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분명히 있다, 우리 여러분들은. 상황의 다방면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인 만큼 그만큼 겪어봤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까지는 좀 힘들었을 수 있겠지만 2025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아가도 되는 시기이고요. 이때까지 내가 경험했던 정말 축적해왔던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한 해라서 성공, 명예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언 카드도 이어서 볼게요. 행운이 되는 행동을 먼저 보면 펜타클 7번 카드가 등장했어요. 펜타클 7번은 이때까지 이 농부가 이 열매 7개를 맺어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 7개 열매를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상태입니다. 내가 많은 노력을 하고 현실적으로 정말 고민도 하면서 이렇게 키워왔는데 100%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고민에 빠져들어요.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까? 재정비를 해야 될까? 내실을 다질까? 뭔가 좀 부족한데 더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가능성들을 좀 타진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중간 점검이라고도 하죠. 내가 잘 나아가다가도 한 번씩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 해를 위해서 또 나의 작업이나 직업, 목표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는 결과를 보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문제되는 부분을 개선시키려면 어떻게 좀 만져줘야 될까? 이직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 현재에 머물러야 할지 어떤 부분을 좀 특정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킬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시기를 꼭 가지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또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인내심이 지금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직 좀 더 결과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좋은 소식이 오기를 바라고 있다. 지금 일들이 잘 진행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기이고요. 내가 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차분히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급하게 나아갈 때가 아니야. 행동적으로 진취적으로 움직일 때가 아니야. 생각하고 차분하게 이 여성의 에너지처럼 나아가야 하는 때야.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는 건 맞지만 조금 더 기다려야 하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니 상황을 잘 점검하고 미래를 대비해 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조급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좋은 소식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운이 되는 장소를 뽑아봤어요. 2025년에 행운이 되는 장소는 어디일까? 완드 2번이 등장했죠. 어떤 내부에 있습니다. 내가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밖을 바라보며 뭔가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우리 여러분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공간이 곧 행운이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생각하면서 답을 찾는 것, 이런 것도 행운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장소보다는 혼자서 인터넷을 하고 책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들이 정말 큰 수확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둔자처럼 고립되는 느낌보다는 항상 밖을 주시하고 있죠. 내가 밖에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몸은 건물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주변과 소통하고 눈을 마주치고 연락도 하고 지내지만 나의 그 편안한 장소나 무언가를 얻기 위한 장소는 내부여야 할 것이다. 내부의 중점으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고민이 있다면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이 도움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카드는 우리 여러분들의 약점을 제가 뽑아봤어요. 약점이라고 딱 하니까 컵 에이스가 등장을 합니다. 컵 에이스는 감정이에요. 슬픔부터 행복까지
이 모든 과정, 그것을 뜻합니다.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우울해졌다가 기분이 좀 잠시 나아졌다가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런 과정들을 딱 이 컵 에이스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감정이 약점이다. 충동적인 어떤 감정. 우리가 휴지에 물을 똑 떨어뜨리면 어떻죠? 금방 스며들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은 감정에 스며드는 사람. 그래서 타인이 울면 저도 울어요. 타인이 웃으면 저도 웃어요. 분위기가 좋으면 행복해요. 이러신 분들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저는 어떤 생각이 많아지면 불안한 생각을 하게 돼요. 걱정돼서. 나의 어떤 미래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방 감정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쉽게 불안해질 수도 있고 감정 기복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혼자 있다가도 갑자기 뭔가 슬픈 생각,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여성 에너지가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매직 있죠? 마법의 날. 그럴 때 내가 특히나 더 예민해져요. 더 불안해져요. 짜증나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약점이다.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우유부단할 일도 없을 거고 내가 선택과 결정을 단호하게 하면서 착착착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융통성도 가질 수 있는데 감정으로 하다 보니까 정에 연연해하게 되고 뭔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아서 선택을 못하게 되고 또 감정이 앞서다 보면 어떻죠? 현실적인 계획이 먼저 나아가야 되는데 감정이 먼저 앞서게 되면 실망할 일도 있고 기대한 만큼 되지 않았을 때 우울해질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점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해봐. 자유로워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의 촉, 너의 직관, 너의 영혼이 말하는 대로 움직여보는 건 어때? 아,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이걸 원해. 그럼 그걸 하면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좋아하는 게 있다. 그럼 하면 될 뿐. 다른 것 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마라. 여러분들은 그런 걸 얽매이지 않을수록 명예를 더 거머쥘 수 있고 나의 매력을 더 뽐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너무 타인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나의 색이 없어지고 나의 감정도 어느 순간 타인에게 말하지 않으면서 고이고 썩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으려면 애초에 자유로워져야 한다. 나의 감정으로부터,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타인의 평가로부터 해방되어야만 나의 작업에 더 집중되고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고 이 작업의 속도라든지 진행되는 부분들이 순조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건 어떨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될 대로 되라. 나는 좀 더 대담하게 나아갈 거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할 거다. 내 기준으로 갈 거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함께 해주는 사람, 좋아해 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신경 쓰면 어떻죠? 나를 잃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라는 거. 그리고 주변에 우리 여러분들의 어떤 색이나 성격,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타고난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마라 라고도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질투해서 이 칼이라는 게 질투인 거예요. 근데 그 질투를 숨기고 자기는 냉정하게 공정하게 평가하는 척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은 결국 그 사람의 질투, 자격지심이다. 근데 그 말을 너무 진지하게 내가 수용해 버린다면 우리 여러분들 자유로워질 수 없겠죠.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야 돼. 난 더 인정받아야 돼 하면서 집착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좋아해 준 사람은 더더더 많아질 것이고 좋은 평가도 얻을 수 있고 협력도 더 잘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카드가 주는 메시지 뽑아보겠습니다. 컵 여왕.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은 촉이나 직관이 강해질 것이다. 이게 또 한 번 나왔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예술하시는 분일까요? 예술 쪽이면 대박인데. 뭔가 창조한다, 만든다, 아이디어가 필요한 직업이다.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한다.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힐링시켜주는 직업을 갖고 있다.
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적인 부분에서 꼭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그쵸? 꼭 이렇게 비판하고 나쁜 것만 보려고 그러고 나쁘게 해석하고 과대 해석하는 사람 꼭 있잖아요. 하지만 그 반면에 좋아해 준 사람은 엄청 많죠. 꼭 한 명씩만 있을 뿐. 우리 여러분들은 예술 쪽이나 뭔가 사람들을 대하는 일, 힐링, 치유사, 마사지 뭐 이런 뷰티 쪽 관련되신 분들일 거라 생각을 하지만 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감정이나 나의 생각,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사용하고 그것으로 사람들과 교류도 잘 되고 이어지기 때문에 끊기지 않고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을 것이다. 내가 어떤 정보를 얻는다. 아이디어를 얻는다. 영감이 막 떠오른다. 뭔가 나만의 색을 찾아간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오로지 몰두하면서 삶이 즐거워진다. 이런 쪽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는 이 일이 너무 좋아. 나는 이 관계를 위해서 이 정도도 할 수 있어. 이런 헌신 같은, 희생 같은 마음들이 올라오면서 더더욱 일이 잘 되는, 잘 풀리는 그런 상황들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술 쪽 하시는 분들은 영감이나 아이디어가 막 솟구칠 거고 그때부터 뭔가 대박을 칠 수 있는 징조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감이라는 건 결과물과 직결돼요.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만의 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조금 발휘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작가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글 쓰시는 분들. 왜냐면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내 감정이 아니라 그 주인공의 감정, 그 상황을 표현하는 부분들. 이런 것도 다 나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쪽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 점검 꼭 거쳐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왜 마음에 안 들까?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부족하다고 여기는 걸까? 그럼 무엇을 채워야 되는 걸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그거는 인내할 필요가 있는 거다. 빠르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게 아니다. 이거를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맛보기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벌써부터 2025년이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2025년 총 운세 그리고 시기까지 보는 건 연말에 한 번 더 올릴게요. 조금 더 아껴두고 싶어서 오늘은 2025년 전체적인 흐름까지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볼 건요. 2025년 여러분들의 에너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몸에서 막 나오는 또 머리에서 막 뿜어지는 에너지는 무엇일까? 볼게요. 우리 여러분들은 2025년 포인트가 혁신과 변화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나에게 필요한 도전과 변화는 무엇인가? 나의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특별한 생각을 통해서 나의 빛을 밝히는 2025년이 되겠습니다. 자신감을 채워줄 만한 나의 능력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면서 놀라운 재능과 잠재력을 펼치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새로운 지식을 막 흡수하고 다양한 경험을 겪고 또 배우면서 나 자신을 발전시킬 만한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2025년 주제도 한번 볼게요. 와, 화성 카드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진짜 혁신적인 변화이다 라고 느껴지는데요. 정말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것이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머릿속에 강하게 세워졌었던 신념, 한자리에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들, 또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들 등등등 지금 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변화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낄 때에는 일이 엎어졌다. 계획이 변경돼서 또 다시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구나. 뭔가 흐름이 끊긴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 변화는요, 어떤 변화이냐면 실패, 어떤 손실, 그래서 변화한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걸 부시고 새로운 땅에 새로운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큰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 감이 잡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짐작하기가 어렵고 이거 내 리딩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25년이 되면 나의 계획이나 방향이 변경되고 하던 일을 업게 되면서 더 좋은 기회와 상황을 만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2025년에 하게 될 도전과 기회 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기회와 행운, 모험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전적인 모험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전은 운이 정말 잘 따르는 도전이라고 합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노력도 있지만 운도 잘 따라주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 도전, 변화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길한 운으로 작용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무엇을 위한 도전인지는 좀 더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것만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운이 따르는 도전, 모험, 변화가 있다. 자, 그럼 2025년에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주변 상황 살펴볼게요. 이 카드는 소식, 메시지, 전언을 의미하는 카드여서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거나 새로운 방문과 제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해요. 지금은 예상하지 못하겠죠. 이것만 들었을 때 짐작이 간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 있는 거겠지만 앞으로 계획이 지금과 전과 똑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슨 소식일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쨌든 주변에서 들려오는 어떤 메시지, 이메일도 돼요. 그리고 문자, 전화, 소통 등등 좋은 제안을 받게 되면서 계약운이 좋다. 부서 이동, 이직, 취업, 결혼 이런 것에 매우 길한 소식이 돼요. 내가 이러한 조건이나 제안이 들어오면 바로 수락할 텐데 이런 조건만 갖추게 된다면 나는 정말 좋아질 텐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나는 승승장구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주변으로부터 나의 조건, 나에게 정말 잘 맞는 조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제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나 도전, 이 변화가 대체 무엇일까? 어떤 변화이고 어떤 도전을 하는 걸까? 자세하게 볼게요. 오, 타워 카드가 또 나오는데요. 제가 이 타워 카드 상담 때 나와도 뭔지 짐작 못한다고 얘기를 드려요. 이거는 저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타로 카드 또한 예상치 못한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변화인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지금 카드 보시면 여기도 타워가 무너지고 있고 여기도 타워가 무너지고 있죠. 확실한 건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변화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너져야 할 것이 무너진 것 뿐이다. 이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게 들어오는 거고 그 새로운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성장하고 변화하고 진화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이 화성 카드와 유니버셜 타워 카드는 정말 비슷한 카드예요. 거의 해석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전개일 것 같고 뜻밖의 변화나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 변화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는 상황이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무너져야 할 것이 무너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관계가 안 맞다, 나와 상황이 안 맞다, 뭔가 자꾸 겉돈다, 내가 여기서 한계를 만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단단한 타워에 그때 동안 여러분들이 좀 갇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타워에 벗어나고 싶어. 나도 자유로워지고 싶고 더 크게 성장하고 변화하고 싶어. 근데 뭔가 막힌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했죠? 도전과 모험, 기회에서 운이 따를 거라고. 이런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나의 한계를 벗어나게 된다. 여기도 보시면 타워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튕겨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단단한 벽돌 안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는 변화하면서 한계를 벗어나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장 느끼기에는 지금 이런 상황 너무 급박하잖아요. 너무 급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맞나?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너무 얼떨떨한 거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근데
나의 머리나 행동은 순식간에 결정을 내리고 움직인다라고 하거든요. 내 몸은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따라가고 있어. 마음만 조금 당황스럽고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의문스러운데 여러분들의 몸과 머리는 맞다. 일단 결정하고 가자.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된다, 변화된다, 뜻밖의 상황은 아주 길한 징조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변화로 얻게 되는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관계 카드, 협력과 동맹, 그리고 컵 6번도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교류하는 소통 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이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협력자나 동맹 관계가 생긴다. 좋은 계약이 있을 것이다. 거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정과는 다르게 나와 뜻이 잘 맞는 회사나 파트너가 생기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힘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도움을 주면서 또 함께 하면서 나의 존재감을 키울 수 있고요. 자신감도 상승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 나를 회복시켜준다. 내가 더 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과 함께하고 뭔가 계약이 잘 이루어지고 좋은 틀, 긍정적인 틀, 이제 편안한 틀이 딱 생기면 아, 나한테도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사람들이 나의 능력을 좋아해 주니까 더 잘하고 싶네. 이런 식으로 열정과 전투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나의 불안함까지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해 보자면 현실적으로 좋은 기회, 가치가 있는 제안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고립된 상황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잠재된 능력, 기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요. 그것으로 자신감도 회복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에서 운이 따른다. 운이 작용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벗어나니까 모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험이 오히려 긍정적이고 더 좋아. 전보다 더 나은 상황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진화시킨다. 나를 더 크게 성장시키는 2025년이 된다. 나의 재능을 돋보이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언도 살펴볼게요. 이거 조언 정말 중요하니까 꼭 보고 가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2025년에 행운이 되는 행동. 컵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컵 기사는 마음을 따르는 기사예요. 마음을 전하는 기사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나의 마음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꺼이 따라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그 마음을 나의 직관을 나의 촉을 한번 믿고 따라가 봐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기사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도 소식 카드가 등장했죠. 나에게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새로운 방문과 제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제안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이런 거래 어떠세요? 이런 계약 어떠세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컵이잖아요? 이익을 따지지 말라는 거죠. 컵은 감정이에요. 소통하고 교류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 그래서 펜타클로 나왔다면 꼼꼼히 따져보세요. 계산해보세요. 재고 따져보세요. 이익이 되는 건지 나의 안정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인지를 생각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컵이잖아요. 따지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게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소식들이 들어온다면 거절하지 말고 수용할 것. 그것이 여러분들 운의 변화에 정말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이다. 앞으로 한계를 뚫고 가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행운이 되는 장소를 뽑아봤습니다. 자, 행운이 되는 장소가 컵 7번이다. 제가 컵 7번은 조금 애매해가지고 한 장 더 뽑아봤거든요. 먼저 컵 7번은 이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상상이 될 수도 있고 꿈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남자친구를 찾고 싶어요. 뭐 이런 소소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상을 추구한다 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이걸 장소라고 본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나의 어떤 이상을 좀 자극시켜줄 만한 것들을 곁에 두는 인테리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뭐 차든 집이든 나의 회사 자리이든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옆에 두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미키마우스만 봐도 힘이 나요. 그럼 미키마우스로 살짝 디자인을 해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저는 반짝반짝한 걸 좋아해요. 반짝반짝한 아이템을 인테리어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나에게 영감을 주고 자극을 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 안 되지만 나에게 나의 감정에 정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테리어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컬러 좋아하는 거 있으시다면 그 컬러로 꾸며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컵 3번이 또 등장을 했거든요. 컵 3번은 관계, 교류, 소통 서로 뜻이 맞아서 함께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지금 2025년에 관계운이 상당히 좋거든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자신감이 회복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뭔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능력을 제대로 펼칠 만한 사람이 된다. 그런 잠재력을 폭발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부응을 해주고 있고 지지해주고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관계운이 나에게 이제 길하게 작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장소에 가시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려고 카페에 간다거나 술자리에 간다거나 뭐 책 모임을 갖는다. 등산 모임을 갖는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서로의 뜻이 맞는 모임, 서로의 목적이 같은 모임, 그런 모임에 간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여러분들 이 아래 카드는 여러분들의 약점으로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약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좀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뽑아봤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약점에선 컵 시종. 컵 시종은요. 마음의 시종이다. 그러니까 조금 감정적인 어린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 감정적으로만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바라보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본다면 감수성이 과도해질 수가 있다. 나의 감정으로 인해서 기분의 변화가 심하거나 좀 불안정한 모습들이 자주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감정에 자주 휩쓸리게 되면 우유부단해질 수도 있고 나의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면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이성적으로 계산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에 내가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불안함, 변덕스러움, 혼란스러움을 여러분들이 겪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상상에 내가 불안해진다. 앞으로 미래를 생각했을 때 막연해지는 감정으로 인해서 감정이 고조된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약점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 여러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대부분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 어떤 생각과 마음 때문에 불안해지는 건지 스스로가 스스로를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신 있는 생각이 없다 보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불안할까? 내가 왜 걱정할까? 내가 지금 감정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일까?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문제이고 약점이기 때문에 펜타클 시종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강화를 시켜줘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컵 시종은 컵을 들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나의 감정에 대해서 느끼는 대로 행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펜타클 시종은요, 꾸준히 노력하고 참을성 있게 자신의 목표에 향해 달려가는 인물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게 계획적이고요, 침착하고요, 신중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냥 막 시도하고 즉흥적으로 움직이고 충동적으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나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행동보다는 계획적인 생활을 하도록 노력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복적인 패턴 속에서 내가 늘 하던 대로 해왔던 대로 계획한 대로 움직인다. 그 외에는 또 한 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획에 있었던 일들만 진행하고 내가 생각했던 부분만 실행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울타리 안에 틀이 갖춰진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인물이라 볼 수 있죠. 이처럼 우리 여러분들은 감정적인 부분 내가 잘 조절하고 절제해서 나아가려면 계획을 분명하게 짜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해야 할 2순위는 무엇인가?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틀을 짜놓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일이고요. 또 내가 감정이 불안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시 한 번 더 체크해서 가는 것이 좋다. 나의 감정 상태라든지 내가 지금 추구하고 싶은 거라든지 지금 밟아야 하는 단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공부하는 식으로 노력하는 식으로 가는 게 좋다.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은 큰 기복 없이 충돌되는 부분 없이 진행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꿈이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진행하려면 즉각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타로 카드가 주는 메시지 뽑아볼게요. 컵 6번. 컵 6번 카드가 등장을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외하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연애운은 일단 내버려 두고 컵 6번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어떤 과거의 인연, 관계, 과거에 했었던 일, 이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회사로 돌아가도 될까요? 예전에 했던 일을 다시 시작해 봐도 될까요? 이런 것도 되고요. 제가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또 과거의 인연에게 답을 얻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로부터 노력해 왔던 일, 과거로부터 내가 정말 마음을 쏟았던 일, 과거로부터 정말 소원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5년 이 혁신적인 변화, 진화되는 이 변화는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겪었던 경험, 배움, 그리고 과거에 했었던 일에서 어떤 해답을 찾게 되는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아,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드디어 이 과거의 모든 노력을 보상받는구나. 내가 잘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과거에 했었던 것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다시 해본다 라는 것도 되거든요. 어쨌든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 변화는 이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좀 짐작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딱 집어서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잘 모르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어떤 성격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이거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짐작가라고 이것저것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